우선 제 유튜브를 한번 설명을 들으시면은 그래도 그나마 홈택스에서 자진신고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잘 관리할 수 있지 않으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제감면은 적용 안 하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믿음세무의 이기영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소득세 중 주택임대 사업에 대한 세무 처리와 신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요, 소규모 주택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세금 신고를 할 때 그 세무대리 비용을 정말 아까워하시더라고요. 나의 매출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세무대리 비용 보통 12시 하잖아요, 기본이. 그런 비용을 쓰는 게 너무 아까울 수 있죠, 그죠? 우선 제 유튜브를 한번 설명을 들으시면은 그래도 그나마 홈택스에서 자진신고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임대 소득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주택임대 소득의 과세 기준입니다. 주택수는요, 부부 기준입니다. 양도세랑 다릅니다. 우리나라는요, 1인 기준 주택수가 있고요, 부부 기준 주택수가 있고요, 1가구 기준 주택수, 이렇게 단위별 주택수를 측정하는 경우가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단위의 주택수를 판단을 하는지를 반드시 자세히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설명하는 이 주택임대 소득의 기준이 되는 주택수는요, 부부 기준입니다. 첫 번째, 월세의 경우는요,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월세를 받는 경우가 대상자고요. 또 1주택인데 고가주택인 경우, 여기에서 나오는 월세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됩니다. 아니, 세무사님, 1주택자가 어떻게 월세 소득이 나오나요? 아, 내가 전세 살고 임대 줄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시죠? 그러면 두 번째, 전세의 경우는요, 조금 복잡합니다.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해야 돼. 그 초과분의 60%에 대해서 예금 이자율을 곱해서 과세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웃긴 게요, 40제곱미터 이하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은요, 주택수에서도 보증금액 3억 원에 들어가는 여부에도 다 제외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세는 소형주택만 가지고 있으면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또 재밌는 건 이 주택수는 부부합산인데요, 네, 보증금 3억 원 공제 금액이랑 계산 및 소득 금액의 계산은요, 개인별이니까 이거 꼭 유념해 주세요. 부부합산으로 해가지고 세금 신고하시면 안 됩니다. 다가구 주택은요, 과세 대상 주택수 판단할 때요,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또 보증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을 판단할 때도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가구 전체의 주택 규모가 소형주택인지 기준시가 2억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셔야 돼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네. 네, 세 번째, 자, 그러면은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겠죠? 네, 이제 계산식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 총수익금액 계산입니다. 총수익금액 계산은 말 그대로 월세액에 아까 말씀드린 전세인 경우에 간주임대료, 물론 월세도 보증금이 있을 경우는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이에요. 그 월세 플러스 간주임대료를 바로 총수익금액으로 봅니다. 근데 이 간주임대료는요, 계산식이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3억을 차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임대일수를 곱합니다. 1년이면 365일 또는 366일이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60%를 곱합니다. 거기에 또 예금 이자율을 곱합니다. 그리고 365 또는 366을 나눕니다. 보증금을 만약에 내가 은행에 놔두면 이자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우리 그 이자 수익에 대해서 2천만 원 이하분은 원천징수로 어쨌든 세금 내고, 초과분은 조각과세로 해서 또 세금 내잖아요. 그러면 이중과세 되겠죠. 왜냐면 간주임대료도 내고 내가 이걸로 운용수익을 했는데 이걸로 또 이자를 내는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그 보증금에 따른 운용수익은 차감을 해줍니다. 이 보증금에 따른 운용수익을 차감하는 경우는요, 기장을 하는 신고할 때만 가능한 겁니다. 추계신고 때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주택의 전세보증금에서 내가 만약에 직접 건설을 했어. 그러면 건설비 상당액의 공제를 해주냐? 네, 주택을 안 해줍니다. 번외로 상가나 창고 같은 비주택은 건설비 상당액을 사실 공제를 해줘요. 근데 얘는 아닙니다. 그래서 헷갈리실까봐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네 번째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의 신고 유형을 한번 알아볼게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2천만 원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2천만 원 이하는 선택적 분리과세를 선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합산과세도 해도 되고요, 분리과세를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무조건 합산과세니까 이 점도 꼭 유념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입니다. 분리과세 시 세액 계산 방법 설명을 드릴게요. 수익금액, 네, 월세에서 간주임대료 더한 값입니다. 거기서 뺍니다. 수익금액의 50%를. 말 그대로 필요경비를 50% 인정해준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등록된 임대주택일 경우에는요, 60%로 필요경비를 인정을 해줘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수익금액의 50% 또는 40%겠죠? 그 뺀 금액이니까 거기서 200만 원을 차감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또 등록된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400만 원을 차감해줘요. 그러면요, 여기서 이제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무조건 14%입니다. 정액 14%로 곱하고 그에 나온 산출세액에서요 각종 공제 감면 금액을 차감해 주면 됩니다. 이 각종 공제 감면은요 이 등록된 임대주택의 경우만 해당이 되니까 이제 등록하지 않으셨으면 그냥 요거는 배제하시면 됩니다. 예,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좀 있는데요. 제가 잠깐 양도소득세로 넘어갈게요. 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및 제3항에 보면요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취득가액에서 감면받은 세액이나 감가상각된 것들은 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 차감하고 계산을 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주택이 만약에 10억짜리야. 감가상각은 토지분은 안 합니다. 주택이 10억인데 공제 감면을 예를 들어서 내가 한 1,000만 원 받았어. 내가 근데 이거를 20억에 팔았어. 그러면은 우리 원래 원칙적으로는 20억에서 10억을 뺀 금액이 양도 차익이 돼야 되는데 얘는 20억에서 10억을 빼고 거기에서 더하기 1,000만 원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즉 취득가액이 9억 9천만 원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양도소득세로 역으로 토해내라 이 얘기죠. 양도소득세까지 검토하셔서 감면을 넣을지 말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이거 감면을 막 했어. 근데 양도소득세를 낼 때가 됐어. 내가 이거 감면을 고려할 수 있을까요? 아, 내가 이때까지 감면받은 거 얼마지? 이거 다 계산 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이거 당연히 납부금액에 대해서 또 가산세 나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관리할 수 있지 않으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제감면은 적용 안 하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분리과세 세액 계산 방법에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6번째, 종합과세시는 어떻게 하냐? 얘는 일반적인 사업소득이랑 똑같습니다. 말 그대로 실제 필요 경비가 있으면요 그 총수익 금액에서 차감해서 타소득이랑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쪽 일을 하면서 전화가 오면 기정수수료를 가장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 소규모 주택 임대 사업자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유튜브 보시고 홈택스로 자진신고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믿음샘의 이경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